2025년 2월 21일 미국 주식 특징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에너지주, 그 다음에 부동산, 헬스케어, 금속 이 종목은 상승을 했고 유틸리티, 기술주, 그 다음에 소비재, 은행주까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뭐 헬스케어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일부 상승, 부동산, 유틸리티 이렇게 상승을 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징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키뱅크에서 리포트를 제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테슬라 경영자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관련주들도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니콜라 파산에 대한 악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로 이어졌고요. 기술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팔란티어 테크가 국방비 축소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기술주 확인해 보게 되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뭐 장중에는 5% 넘게 빠졌다가 그나마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빈후드 마켓츠 전일 리포트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좋지 않은 리포트였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주,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크루즈 관련주 약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알리바바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알리바바로 인해서 중국 온라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주는 이유 없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금값 상승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뭐 금 관련주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유틸리티 보시게 되면 유틸리티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 오클루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이런 SMR,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솔라이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 급등한 후에 뭐 주가 상승 과도하다 이런 뉴스로 인해서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게 월마트 실적이었죠.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월마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제 그 아시아 시장도 약세였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이 유럽으로 넘어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아시아 전반적인 하락으로 인한 동반 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딱히 붙일 얘기가 없으니까 월마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근데 월마트를 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관세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3분의 2가 미국 생산 또는 조립이 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의 관세가 발효가 된다면 월마트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FTAI 에비에이션 14% 상승을 했는데 공매도에 대한 악재가 의혹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아이로봇 하락을 했는데 이유는 확인을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뭐 오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유니티 소프트가 상승을 하고 있죠. 게임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헤즈브로가 미국 완구 업체죠.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크쉑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이슈가 될 만한 종목 쭉 찾아보게 되면
뭐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는 중국 수혜주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체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락하는 업종 20개만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 카바나에 대한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약세가 좀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템퍼스 AI죠. 역시 하락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신재생에너지, 임팩 시스템 이것도 역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는 엠러빈 같은 경우도 8%대의 약세를 보여주었고요. 엑소는 실적 악재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8%대 약세가 이어졌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나왔던 뉴스가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실적이 나왔던 종목들이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체크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시간의 특징주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셀시어스 홀딩스가 4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음료와 웰니스 제품을 제공하는 알라니누를 인수를 해서 글로벌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서 혁신적인 리더로서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때문에 29%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4분기 순 매출이요 3억 3,220만 달러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0.14달러인데, 일단은 예상치가 3억 2,800만 달러보다 한 1,420만 달러 정도 더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EPS도 0.11달러가 예상이었는데 0.14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에서 본 알라니뉴를 뭐 현금과 주식 거래를 통해서 총 18억 달러로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 알라니누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성장한 에너지 드링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셀시어스 홀딩스 실적은 2024년에 좋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2025년에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 실적이 0.11이었는데 0.14였죠. 그러다 보니까 EPS도 아마 더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025년의 실적은 2024년 대비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었던 모습이었고 이중 천정이 형성이 된 거죠. 그 이후로 주가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적으로만 따진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지금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에 저항 부근이었던 32.5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지금 35.5달러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42달러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42달러 돌파 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비안 오토모티브 티거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예상치가 6,400만 달러였어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었습니다. 매출 성장 및 비용 절감이 힘입어서 총 이익이 1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럼 거의 3배 정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고, 차량 한 대당 이익이 12,000달러였는데 14,183대를 인도를 했습니다. 이게 2023년에 13,972대를 인도를 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한 200대 정도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3년에 차량 한 대당 손실이 43,000달러였는데
뭐 이것보다는 더 뛰어난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시장 외에서는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2025년의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량을 언제 내놓냐가 중요한데 2026년 상반기에 새로운 차량 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가가 뭐 이전 대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2026년에 뭐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전기차 판매가 성장 둔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EV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새로운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비용 증가가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도 뭐 장 중에서는 큰 폭의 성장세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확인을 좀 해 보시게 되면 리비안 모토모티브 이게 수정이 된 다음에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2025년에도 적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정 다 될 것 같아요. 수정이 될 것 같고, 왜냐면 판매 대수랑 판매를 한 다음에 뭐 수익이 나는 구조가 지금 됐기 때문에 아마 이거 바뀌게 되면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13.72달러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3%대 상승을 하고요. 그러면 14달러가 좀 넘어가고 단기적으로는 16.8달러 부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상승이 단기적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부킹홀딩스 국제 여행 수요로 인해서 4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이 54억 7천만 달러로서 예상치가 51억이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한 2억 9천만 달러를 상회를 더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PS의 경우는 36.03달러가 예상치였는데 그보다 5달러 높은 41.55달러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 여행 쪽으로 이슈가 좀 됐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강한 여행 수요가 지속된 것이 실적 성장의 주요 원인이었고, 특히 유럽 내 장거리 및 미국발 여행객 증가가 두드러지고 동남아 지역은 중국 관광객의 비자 제한 완화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실적에 힘입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3.62% 상승한 5,199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부킹홀딩스는 뭐 주가가 몇 년 전부터 이슈가 좀 많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여서 주가 자체에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고 미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죠. 실적도 2020년에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비수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뭐 어떻게 됐든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4,300달러까지 조정 받아야 되는데 저 같으면 그냥 안 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고차 경매 플랫폼 코파츠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0.4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가 0.37달러였습니다. 이거 대비 0.03달러를 웃돌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11억 3천만 달러를 상회를 했는데 뭐 11억 6천만 달러가 본격적인 실적이어서 예상치 대비 3천만 달러를 더 뛰어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증가한 이유가 강한 중고차 경매 수요, 그 다음에 플랫폼 확장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고차 시장 내에 경매 차량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게 되면서 경매 참여율이 증가를 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사 및 리스사와 협업 확대가 거래량 증가로 이어졌다라는 점도 역시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확장이 되게 되면서 차량 경매 시장 점유율 확대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게 되면 코파치 뭐 미국 외국어니까 뭐 그렇죠. 순이익 2025년에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026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PS 0.37이었는데 실질적으로 0.4였고요. 그러면 2025년 4분기 4월 달에도 나올 실적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네요. 차트 확인해 보시게 되면 뭐 차트도 그만큼 뭐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뭐 단기 추세를 확인을 해 봐야겠죠. 단기 추세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뭐 주가가 57.5달러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뭐 시간에서 1.34% 상승을 하는 59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해 주세요. 신규로는 접근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태도 종목을 계속적으로 좀 찾았잖아요. 그러면서 IFF 같은 종목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데 주가는 아직 못 올라간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 신규 접근하는 건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금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최대의 금광업체 뉴몬트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실적이 웃돌았던 이유는 금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금 가격 상승도 수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EPS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장 예상치가 1.07달러였는데 실질 1.4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로 보게 되면 예상치가 51억 5천만 달러였는데 56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거의 5억 달러가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 생산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90만 온스의 전분기 대비 증가를 하고 이는 14% 증가를 나타난 거고요. 어, 향후에도 금 생산량이 전체적으로죠. 2024년 전체적으로 금 생산량이 685만 온스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48.63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생산량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2024년에 흑자 전환이 됐고요. 2025년에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EPS가 1.07이었는데 반올림에서 1.08이 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1.4달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1분기에는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뉴먼트도 주가는 계속 올라갔겠죠.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 여전히 신규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먹을 거는 59달러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다라고 한다면 45달러 전후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공연기획 및 티켓팅 기업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보시다시피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이 이유는 올해 콘서트 및 스타디움 쇼 증가로 실적 성장도 예상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복잡하니까 그냥 실적까지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실적 보면서 실적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55억 9,900만 달러를 딱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56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EPS도 적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보다는 나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024년의 실적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2025년의 실적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가 이제 2020년 5년에 공연 티켓을 6,500만 장 이상 판매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을 10%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거겠죠. 특히 뭐 2, 3분기 대형 스테디움 투어가 매출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25년에는 글로벌 콘서트 일정이 더욱 확대가 되었고요. 사상 최대 규모의 스타디움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음악 중심의 신규 공연장을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중요하겠죠. 이거는 역시 주가 올라갔네요. 이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비싸게 팔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다. 그리고 작년에 이거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전력가스 공급업체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순이익은 감소를 했고 2025년 실적 가이던스는 기대치와 부합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D 일단은 EPS가 0.98이에요. 예상치가 이게 맞습니다. 0.95였는데 0.98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이 3680인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뭐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이게 맞았고요. 그 다음에 예상치가 5.4달러였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를 한 게 맞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분기에 5505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매출액은 참고로 지금 조정 EPS를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조정 EPS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올 주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2025년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5.63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분기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순이익까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EPS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순이익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2023년에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거를 뛰어넘지는 못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주가가 뭐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2024년에 뭐 미국의 자금이 몰리니까 올라갔다가 실질적으로 주가는 약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110달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냥 제일 이상적인 가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86달러 부근에서 88 사이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10달러 부근이 박스권 상단, 그리고 2023년 실적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2025년은 실적이 안 좋다. 이런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25년의 실적을 예상을 하게 되겠지만 어, 뭐 포워드 EPS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종목마다 적용해야 되는 그 포인트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예상치 웃돌았고요. 매출액도 역시 컨센서스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슐릿도 한번 보시죠. 이게 시간이 계속 길어져 갖고 기사 내용을 좀 얘기를 해 드리려면 시간이 좀 길어져 갖고 빨리빨리 볼게요. 그냥 2025년에 실적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1분기에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2025년에 성장이 뭐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305달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255달러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랑 차트를 중심으로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최대 전자상 거래업체 및 핀테크 기업 메르카도 리브레 예상치 웃도는 실력, 매출액도 역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면서 12%대 상승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잡고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고 또 한국 주식도 찍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자, 시장 예상치 더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EPS 보시게 되면 EPS도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액은 1분기에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주가가 높은 종목이어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00달러 굉장히 비싸죠. 다음으로 클라우드 보안 및 콘텐츠 전송 서비스 기업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배달 사업 부진과 순이익 감소로 인해서 시간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25년의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시간의 거래를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이슈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좀 찾고 싶어서 시간의 거래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고 지금 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64달러 부근이 1차적인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거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87달러까지 약세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의 실적이 굉장히 좀 예상치를 뛰어넘으면 120달러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스트라우츠 파머스 마켓 예상치 뛰어넘었고요. 매출액도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부담,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2025년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게 되면은 주가 많이 올라간 것 같네요. 실적은 더 좋아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1분기에도 거의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네요. 그 다음에 드랍박스
예상치보다 좋았고요. 매출도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 하락은 이어졌다. AI 사업 성장 기대감 부족, 제한적인 매물 증가율로 분석이 되고 인공지능 대시퍼 비즈니스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사업 다각화에 나섰는데 시장에서는 보다 빠른 성장세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기대치만큼 안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성장이 소폭 이뤄진다라고 하더라도 2023년보다는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1분기 실적은 좋아지는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높네요. 주가 높아요. 2023년보다 실적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높은 거겠죠. 뭐 2024년에 실적이 안 좋아져 갖고 약세가 좀 이어지고 뭐 반등이 나온 모습인데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 받으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실적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왔고요. 에볼런트 헬스 적자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적자 지속되고 있으면 적자 축소돼도 저는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흑자 전환될 때를 좀 기다려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블러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예상치 하회를 했고요. 실적은 2024년에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2025년에도 실적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록에 대해서 블로그를 좀 작성을 해놓은 게 있는데 올해 진짜 기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아닐 텐데 블록이 SQ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맞는지 확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XYG 맞네요. 클래스 A네요. 클래스 A. 어떻게 됐든 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은 보시면 안 되죠. 이것도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이는데 비트코인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잠깐만 이거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블록이 블록이 없어졌네. 이렇게 바뀌었네. 원래 SQ였죠. 그렇죠? SQ였는데 이게 지금 없습니다. 이 차트대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보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제가 좀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만 차트상으로 보면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어떻게 됐든 3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뭐 초반에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다가 오후에 조금 좋지 않게 얘기를 하고 빠르게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좋은 종목 찾자라는 취지로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